이거나 들고 나가. 버리고 가든 알아서 해. 58세 생일날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나던 그날,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던진 건 구겨진 봉투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쓰레기라고 비웃었지만 그 안에 든 것을 보는 순간 박미정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개월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30년째 변하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 치고 된장찌개 재료를 조용히 손질했습니다. 칼질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실까봐, 남편이 짜증낼까봐 항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이 벗어던진 양말이 널려 있었고 탁자 위에는 어젯밤 술 마신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미정 씨는 묵묵히 치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이 그랬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84세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셨고 요즘 들어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려드리고 약을 챙겨드리는 동안 시어머니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미정 씨를 또렷한 눈빛으로 바라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미정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미정 씨는 1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미정 씨가 43세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둘째 유산을 하고 병원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도 야근이라며 집에 오지 않았고 미정 씨는 혼자 빈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돌아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래, 조심했어야지. 나 지금 바쁘니까 전화 끊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정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69세였던 시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와 미정 씨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정아, 많이 아프지? 그 한마디에 미정 씨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정 씨의 등을 토닥이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부족해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는 다 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새벽까지 미정 씨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이 미정 씨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끓인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정 씨가 일어나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이 집에서 너만큼 귀한 사람 없다. 잊지 마라. 그날 이후로 미정 씨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생겼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어머니와 딸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다른 자식들 몰래 미정 씨 손에 용돈을 쥐어주셨습니다. 내 고생 내가 다 안다. 이거라도 받아라. 미정 씨가 사양하면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내가 주는 건데 왜 안 받아? 너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주겠니?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방금 먹은 밥을 까먹고 가끔은 미정 씨를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미정 씨만큼은 거의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름은 헷갈려도 미정 씨만큼은 또렷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뭐 해 먹지? 미정아, 밥 먹었니? 그럴 때마다 미정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정 씨와 남편 용석의 관계는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기 10년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사랑이 넘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진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용석은 직장에서 승진 누락을 당했습니다. 같이 입사한 후배가 먼저 승진했고 용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변했습니다. 집에 오면 술을 마시고 미정 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다 내 팔자야. 이것도 못 해내는 내가 한심해. 미정 씨는 위로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음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용석은 그 위로마저 짜증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은 집에서 밥이나 하면서 편하게 사는데. 그 말에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운 것이 편한 삶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들어가 혼자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용석은 더 이상 미정 씨를 동등한 동반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해 가을, 미정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 용석은 회사 회식이 있다며 1시간만 얼굴을 비추고 가버렸지요. 미안해. 중요한 자리라서 혼자라도 잘 치러. 미정 씨는 그날 혼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오빠들 앞에서 남편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위는 어딨어? 바쁘다나 봐요. 미정 씨는 그날의 수치심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용석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 잘 치렀어? 그 무심한 말투에 미정 씨는 무언가가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미정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의무로 습관으로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용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정 씨를 아내가 아닌 집안일 담당자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용석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큰 빚을 떠안았습니다. 수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미정 씨가 30년 동안 모아둔 적금 3천만 원을 깨야 했습니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 오히려 짜증만 냈습니다. 이것밖에 안 돼?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10년 전에 이미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정장도 평소보다 말끔했습니다.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남편은 대답 대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여자와 찍은 사진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미정 씨는 알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알아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며칠 후 시누이 윤정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힘드신데 친정에서 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언니 부모님 재산 있잖아요. 미정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친정은 이미 오래전 어머니 병원비로 재산을 다 쓴 상태였습니다. 아가씨, 친정도 형편이 어려워서 에휴, 언니는 정말 가진 게 하나도 없네요. 우리 오빠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는 얼른 물을 한 잔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시어머니는 물을 받아 마시며 미정 씨를 또렷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맑았습니다. 미정아, 너 힘들지? 미정 씨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미정 씨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나다 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짙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소파에 앉더니 휴대폰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이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나 이혼할 거야. 갑작스러운 말에 미정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그 여자랑 다시 시작하려고.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제가 모셔야죠.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 보낼 거야. 당신도 이제 나가야지. 그 말에 미정 씨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30년은요? 제가 이 집에서 살았던 3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지요. 밥값은 했지. 그걸로 됐어. 그날 밤 미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미정 씨는 조용히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을 못 이루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못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미정 씨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내 아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우셨습니다. 미정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불륜도 며느리에게 가해지는 모욕도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미정 씨는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자주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정 씨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서랍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가 건강이 걱정되어 준비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운명의 날은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정 씨의 58세 생일날이었습니다. 미정 씨는 늘 그랬듯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생일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일에 특별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남편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오늘이야. 오늘 끝낼 거야. 걱정 마.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미정 씨는 불안한 마음에 밥을 안 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미정 씨를 돌아보셨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습니다. 미정아, 오늘 조심해라.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치매 증상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습니다. 사실 징조는 며칠 전부터 있었습니다. 3일 전 시누이 윤정 씨가 갑자기 집을 방문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이 오는 일이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언니, 집 서류 어디 있어요? 무슨 서류요? 집 등기 권리증이요. 오빠가 필요하대요. 미정 씨는 이상했지만 남편 방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줬습니다. 신우이는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역시 오빠 명의네요. 다행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남편이 이상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녁에 들어와서 집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겁니다. 마치 집을 평가하듯이 말했습니다. 여기 리모델링 좀 해야겠어. 낡았네. 30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남편이 큰 박스 몇 개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신경 쓰지 마. 내 물건이야. 박스는 현관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이상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전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내일이야. 내일 아침 9시에 와. 그래, 준비 다 됐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은 미정 씨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미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8시였습니다. 미정 씨가 시어머니께 아침을 드리고 있을 때 현관에서 인터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얼른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우이 윤정 씨였습니다. 오빠 왔어요. 그래, 들어와. 평소 같으면 신우이가 오면 미정 씨에게 인사라도 했을 텐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신우이는 미정 씨를 보지도 않고 남편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짐은 다 챙겼어요? 응. 저기 박스에 다 넣어뒀어.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 씨가 다가가려는데 남편이 손으로 제지했지요. 당신은 어머니나 잘 챙겨. 이상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8시 30분쯤 신우이가 갑자기 미정 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뭐 하는 걸까 싶어 따라 들어갔더니 신우이가 옷장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뭐 하는 거예요? 아, 언니 짐이 얼마나 되나 보는 거예요. 짐이요? 언니 오늘 나가잖아요. 미정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말 안 했어요? 오늘 이사 가야 한다고. 그때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왜 나가야 하는데요? 남편은 서류 봉투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어제 변호사한테 받아왔어. 여기 서명하고 나가면 돼. 미정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협의서라고 적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빼곡하게 조항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음, 위자료 없음, 양육권 해당 없음. 미정 씨는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이 왜 없어요?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내 아버지가 사준 거고. 당신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 통장도 내 명의고. 당신 명의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법적으로 이 집은 오빠 거예요. 언니가 가져갈 건 없어요. 미정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이 집의 등기 권리증에는 미정 씨 이름이 없었습니다. 통장도 자동차도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그럼 위자료라도. 위자료? 무슨 위자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다른 여자가 있잖아요. 미정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어깨를 으쓱대며 증거 있어?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없으면 입 닥쳐. 냉혹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적으로 미정 씨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도록 말이지요. 오빠, 시간 없어요. 9시 반까지 다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요. 신우이가 재촉했습니다. 9시 반이 뭐길래요? 남편이 미정 씨를 밀어냈습니다. 서명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알아서 해. 지금은 짐이나 싸. 여보, 제발. 이러지 말아요. 30년인데. 30년을 살았잖아요. 30년 동안 밥값은 했잖아. 더 뭘 바래? 남편은 미정 씨의 옷들을 옷장에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도 함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빨리 챙겨요.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미정 씨는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미정 씨의 짐들이 봉투와 박스에 대충 담겼습니다. 30년의 흔적이 고작 박스 서너 개에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신우이는 그 짐들을 현관 밖으로 던지듯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제 짐이라고요. 미정 씨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가져온 이불, 옷까지, 낡은 가방,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까지 모두 현관 밖 복도에 나뒹굴었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했습니다. 저 집 무슨 일이야? 이혼하나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 씨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9시 20분이었습니다. 모든 짐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미정 씨도 떠밀리듯 현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제발. 어머니라도 제가 모셔야죠. 남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신경 꺼.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쿵, 쿵, 쿵.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미정 씨가 돌아보자 젊은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지요. 화려한 옷차림에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다 됐어요? 여보. 그 여자가 미정 씨의 남편을 여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은 여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정 씨에게는 10년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미소였습니다. 응, 다 끝났어. 들어와. 여자는 미정 씨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이분이 그 아줌마시구나. 그냥 무시해. 이제 상관없어. 두 사람은 미정 씨를 지나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 씨는 넋을 잃고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집안을 둘러보며 평가하듯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넓네요. 좋아요. 그리고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놓았습니다. 마치 이미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했지요. 저기요, 여기 제 집인데 왜 들어오는 거예요? 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는 미정 씨를 보며 비웃었지요. 아줌마지? 등기 권리증에 아줌마 이름 있어요? 그게 무슨... 없죠? 그럼 아줌마 집이 아니죠. 여기는 태식 오빠 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 집이기도 하고요.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자, 이제 소개할게요. 언니, 이분은 서연 씨. 오빠 여자친구요. 여자친구가 아니라 약혼녀예요. 서연이라는 여자가 손을 들어 손가락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오빠가 저한테 지난달에 프러포즈했어요.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해요. 미정 씨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류 주는 거잖아. 빨리 서명하고 나가. 우리 바빠. 당신 이미 다 계획한 거였어요? 언제부터? 궁금해? 6개월 전부터야. 6개월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남편은 이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혼 서류, 새 여자와의 결혼, 미정 씨를 내쫓는 것까지 말이지요. 서연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소파는 바꿔야겠어요. 너무 낡았어요. 그래, 다 바꿀 거야. 부엌도 리모델링 해야겠고, 벽지도 다 바꾸고, 당연하지. 서연이 맘에 들게 다 해줄게. 미정 씨가 30년 동안 지켜온 집을 다른 여자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미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미정 씨를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제 아줌마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30년을 살았는데. 그래서요?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뭐 대단해요? 당신이. 저는요, 태식 오빠한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줌마는 이제 필요 없고요. 그래서 나가는 거잖아요. 서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그만 나가요. 보기 안 좋잖아요. 이웃들도 다 구경하는데. 미정 씨는 신우이를 보았습니다. 아가씨, 이건 아니잖아요. 30년을 가족이었잖아요. 그건 오빠랑 결혼했을 때만 가족이죠. 이혼하면 남이에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분 언제 나가요? 저 청소하고 짐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 나갈 거야. 남편이 미정 씨를 밀었습니다. 나가. 당장. 바로 그때였습니다. 조용하던 시어머니 방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비틀거리며 나오셨습니다.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남편이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으며 남편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정 씨 앞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미정 씨 발치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쓰레기야. 가져가서 버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엄마, 그런 쓰레기는 왜 줘요? 버리면 되는 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서연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오신 거 맞죠? 왜 쓰레기를 주세요? 아줌마도 필요 없을 텐데. 신우이까지 합세했습니다. 엄마, 들어가 쉬세요. 그런 건 나중에 저희가 버릴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정 씨만 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정아, 이거 버리지 마. 너무 작은 목소리라 미정 씨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미정 씨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들어가세요. 왜 이래요?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쫓겨나는 순간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주었습니다.
서연이 비웃었지요. 진짜 쓰레기까지 챙기네요. 대단하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일주일 안에 우편으로 보낼 거야. 서명해서 보내. 안 그러면 소송 걸 거야. 소송? 그럼 법정에서 당신이 이 집에서 한 게 뭔지 다 따져볼 텐데 그거 원해?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오지 마. 오면 경찰 부를 거야. 남편은 미정 씨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30년의 끝을 알리는 총소리 같았습니다. 복도에 나뒹구는 짐들, 그리고 손에 쥔 구겨진 봉투 하나, 이웃들의 수군거림. 미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겨우 짐을 챙겨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반지하 월세방을 겨우 구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30이었지요. 평생 모았던 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 첫날 밤 미정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반찬 가게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30년 경력이 있는데요. 아줌마, 요즘은 젊은 사람들 뽑아야 해요. 미안해요. 돌아오는 길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우리도 힘들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연락이 끊겼습니다. 셋째 날 새벽 미정 씨는 월세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새벽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책상 위에 놓인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미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되고 구겨진 봉투였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먼저 낡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결혼식 날 20살의 미정 씨가 시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미정 씨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는 통장이었습니다. 미정 씨 명의로 된 통장이었지요. 잔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지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글씨로 가득한 편지였습니다. 미정아, 내 며느리. 너에게 미안한 게 너무 많구나. 내가 정신 또렷할 때 이 편지를 쓴다. 요즘 가끔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정신이 맑다.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내 남편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윤정이가 너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30년을 살아왔는지, 10년 전 내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내 아들이 가지 않았던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날 너는 혼자서 아버지를 떠나보냈지. 내가 몸이 불편해서 함께 가지 못한 게 지금도 미안하다. 그날 밤 너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런데 내 아들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지.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부끄러웠다. 내가 키운 아들이 저렇게 무심한 사람이 될 줄 몰랐다. 15년 전 내가 아이를 잃고 힘들어하던 밤도 기억한다. 내가 내 손을 잡아주며 함께 울었던 그날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는 내 친딸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라고. 미정아, 너는 나를 30년 동안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고, 내가 외로울 때 말벗이 되어 주었다. 윤정이는 1년에 몇 번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다. 내 아들 용석이는 나를 짐으로 여겼다. 하지만 너는 달랐지. 너는 나를 사람으로 대했지만, 그때 나는 결심했다. 6개월 전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윤정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들었다. 오빠,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되지 않아? 그 여자 계속 두면 나중에 재산 분할 복잡해진다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 자식들이 너를 내쫓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그날부터 나는 준비했다. 변호사를 불렀다. 내가 가진 건 많지 않다. 내 시아버지가 남긴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이 전부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하고 싶었다. 이 재산이 내 손에 들어가도록 말이다. 변호사는 내게 물었다. 어르신, 아드님과 따님께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는 대답했다. 법적으로 받아야 할 몫만 주시오. 나머지는 전부 며느리 미정이에게. 그리고 모든 절차를 밟았다. 등기 이전, 통장명의 변경, 공증, 영상 녹화. 내 자식들이 나중에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했다. 미정아, 이 재산은 크지 않다. 하지만 내가 새로 시작하기엔 충분할 거다. 상가 건물은 임대료가 매달 300만 원씩 나온다. 통장의 돈은 내가 급할 때 쓰거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다.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마라. 고개 숙이지 마라.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마라. 너는 30년 동안 충분히 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미정아, 고맙다.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나를 사랑해줘서.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사랑한다. 내 며느리. 엄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미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미정 씨는 봉투 속 재산으로 조그만 월세방을 얻고 새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미정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강북성심병원 간호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오길의 환자분 보호자이신가요? 미정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께서 오늘 새벽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폐렴이 심하게 악화되셔서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그런데 보호자로 등록되신 분은 아드님이신데 아드님께서는 바쁘니까 나중에 가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환자분께서 계속 미정이 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셔서요. 혹시 연락처를 아실까 해서 환자분 지갑을 확인했더니 메모지가 있더라고요. 미정 씨가 집에서 쫓겨나던 날 시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던 전화번호였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기다리세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미정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집에서 쫓겨난 후 2주 동안 미정 씨는 시어머니를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편지에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그 어떤 말씀도 미정 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많이 우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병원 가시는 거 보니 아프신 분 계신가 봐요. 빨리 가드릴게요.
택시는 평소보다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실에서 김민지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미정 씨시죠? 네. 어머니는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가족이 아니시면 면회가 안 되는데.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환자분께서 계속 미정 씨만 찾으세요. 제가 규칙을 좀 어기더라도 들어가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10분만 계세요.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시려고 애쓰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미정 씨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봉투 받았니? 네, 받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쓰지 말라고 했지?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네, 안 썼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시어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잘했다. 그놈들한테 빼앗기면 안 돼. 미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편지 읽었어요. 영상도 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생각해 주셨는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정말 잘했어요.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행복했다. 너 만나서. 시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쉬었습니다. 미정아, 다시는 그 집 가지 마라. 네, 안 갈게요. 걱정 마세요. 너는 이제 자유야. 내 이름으로 살아라.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미정 씨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미정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너는 내 딸이야, 진짜 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제발.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 이제 가야 해. 네, 아버지한테. 어머니, 슬퍼하지 마라. 나 행복했어. 시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정 씨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꼭 행복해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보호자 나가주세요. 하지만 미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간 기록해 주세요. 오후 3시 42분.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조의를 표합니다. 미정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미정 씨는 시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간호사 김민지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환자분께서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을 거예요. 미정 씨가 와주셔서요. 제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환자분께서 미정 씨를 보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마지막에 웃으셨잖아요. 김민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돌봤는데요. 환자분께서 계속 미정 씨 이야기만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내 딸 그렇게요. 정작 아드님과 따님은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전화만 하시고.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진짜 가족은 미정 씨였네요. 미정 씨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미정 씨는 상주는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속닥거렸습니다. 상가 건물 있다며? 그거 얼마야? 통장도 좀 있을 거야. 이번엔 제대로 챙겨야 해. 장례 이틀째 되는 날 변호사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고인의 유언 집행을 위해 왔습니다. 유족분들 잠시 이쪽으로 오시죠. 작은 방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고 오길의 여사는 본인의 전 재산을 며느리 박미정에게 증여한다. 아들 정용석과 딸 정윤정은 법정 유류분을 제외한 어떠한 재산도 받지 못한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누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요. 엄마가 치매였는데 무슨 유언장이에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6개월 전 촬영된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 시어머니는 또렷한 정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 재산은 전부 며느리 박미정에게 준다. 나를 버리지 않은 건 그 아이뿐이다. 내 아들과 딸은 나를 짐으로 봤지만 미정이는 나를 사람으로 봤다. 그래서 이 재산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습니다. 시누이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유언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판결이 났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의 의사는 명확했으며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이행되었다. 미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남편은 초라했습니다. 불륜 여자는 이미 그를 버리고 떠났고 사업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누이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정 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미정인의 반찬이라고 썼습니다. 58년 만에 자기 이름을 건 가게였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미정 씨의 인품에 단골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이 집 반찬은 정성이 느껴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임대 수입과 가게 수입으로 생활이 안정되었고 미정 씨는 매달 100만 원씩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셨을 일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미정 씨는 봉안당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미정 씨는 봉안당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58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